2025년 하반기 최대 50만원 지급.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중요한 사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완벽 가이드. 요즘 마트에서 계산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전기요금, 가스비,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연금이나 수입은 그대로라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정말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복잡한 신청 절차도 없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정부가 이런 대규모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5년 들어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생활필수품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8.3%나 올랐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가정에서 많이 구매하는 쌀, 식용유, 계란 같은 품목들의 가격 상승폭이 더욱 컸죠. 예를 들어볼게요. 63세 박영숙 씨는 매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작년 같은 시기에 15만원으로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17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로 계산하면 8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전 국민 대상이지만 차등 지급하는 이유.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는데 이게 가장 정확하고 투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미 소득에 비례해서 매월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 별도의 소득 증명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거든요. 구간별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일반 국민 대부분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25만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지급 계산법.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세 이만수 씨 가정을 보죠. 이만수 씨는 작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부인 김미경 씨 55세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월 12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일반 국민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만수 씨는 25만원, 김미경 씨도 25만원을 각각 받게 되어 이 가정은 총 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71세 최순례 씨를 보겠습니다. 최순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없이 자동으로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지급 방식의 혁신적 변화.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급 방식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마비되고 서류 준비하느라 동사무소에 몇 번씩 가야 했고 신청 기간을 놓쳐서 못 받은 분들도 많았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2단계 자동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1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5만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때는 아무런 신청이나 서류가 필요 없어요.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확인해서 추가 지급 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10만원을 추가로, 차상위계층이라면 25만원을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3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급 수단도 편리해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거나 전용 앱을 통해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실물 상품권 형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개인적 의미. 이번 정책이 단순히 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지급 규모가 약 13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 소비의 약 2.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받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받은 정부 지원금의 87%가 3개월 이내의 소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곧 동네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59세 정명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명희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요즘 재료비 상승으로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손님들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적자를 계속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이번에 부부가 함께 50만 원을 받게 되면서 당분간은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입니다. 지급 시기와 준비사항. 지급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15만 원 일괄 지급이 7월, 2단계 추가 지급이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상태만 정상이면 되거든요. 다만 몇 가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체납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휴대폰 번호나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두세요. 지급 안내나 확인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셋째,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있다면 유효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만료된 카드로는 포인트 충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기와 가짜 정보.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각종 사기와 가짜 정보입니다. 벌써부터 가짜 신청 사이트나 피싱 문자가 돌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공식 발표를 통해서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64세 김영자 씨는 얼마 전 소비 쿠폰 선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이 말려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사기 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법과 활용 팁. 받은 소비 쿠폰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미리 계획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가장 필요한 생활 필수품부터 구매하고 그 다음에 미뤄두었던 생활용품이나 의류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상권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니까요. 68세 조봉식 씨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25만 원 중에서 15만 원은 한 달치 생필품 구매에, 5만 원은 미뤄둔 운동화 구매에, 나머지 5만 원은 손자 선물 사는 데 쓰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무분별한 소비를 피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관리.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을 계기로 가계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한 가계 운영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가계부를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파악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죠. 61세 황미숙 씨는 3개월 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배달 음식비와 택시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직접 요리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시작했더니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의 신뢰성과 확실성. 혹시 정말 확실한 건가, 나중에 바뀌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미 대통령실에 정식 보고되고 승인된 사안입니다. 예산 편성도 완료되었고 관련 부처 간 협의도 끝난 상태죠.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정책들을 보면 한번 발표된 후에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번복하기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전 국민이 대상이라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이고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역별 추가 혜택 가능성. 중앙정부 정책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시민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경기도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가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을 합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56세 박철민 씨는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인천시에서도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비결입니다. 요점 정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 국민 5,1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소득구 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 복잡한 신청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되며 1단계 15만원 일괄 지급 후 2단계에서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3.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나누어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지급 시기는 2025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카드 포인트나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5. 가짜 신청 사이트나 사기 문자에 주의하고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받은 쿠폰은 생필품 구매 우선으로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동네 상권 이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가계부 작성 등 체계적인 가계 관리 습관을 만들어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8.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